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00일이 된 손주 선우를 품에 안고 젖병을 물리는 영자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묘한 그늘이 번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아들 진우의 어릴 적 모습과 판박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평생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영자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귀 모양이며 넓은 이마까지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닮았으나 진우가 아기 때 가졌던 특유의 콧대와 눈매의 깊이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이 알 수 없는 불길함과 이질감은 날이 갈수록 영자의 목을 조여왔다. 며느리 체리는 부엌에서 화사하게 웃으며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아오더니 영자의 다리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며 싹싹하게 굴었다. 어머님, 다들 선우 보면 진우 씨 어릴 때랑 똑같대요. 특히 자는 모습이 아빠랑 붕어빵이라던데요. 그래, 내 눈엔 진우 어릴 때랑은 조금 달라 보여서 말이다. 진우는 100일 때 콧대가 아주 묵직했거든. 아유, 애기들 얼굴은 자라면서 12번도 더 바뀐대요. 어머님, 진우 씨도 선우 보면 자기 어릴 때 생각난다고 얼마나 예뻐하는데요. 그렇지. 내 자식 새끼가 낳은 핏줄인데 오죽 예쁘겠니. 그날 밤 아들 진우가 대기업 야근으로 늦는다는 말에 영자는 정성껏 만든 반찬통을 들고 아들 집을 찾았다. 조용히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집안은 어둠과 적막감에 쌓여 있었다. 주방 싱크대에 반찬을 정리하고 돌아 나오는 길에 소파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진 낯선 스마트폰 하나가 영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채린이 평소에 들고 다니던 폰이 아닌 낡고 투박한 기계였다. 숨이 멎을 것 같은 고요함 속에서 갑자기 징하는 진동과 함께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발신인을 알 수 없는 번호로 도착한 문자 메시지의 글자 하나하나가 영자의 심장에 날카롭게 박혔다. 오늘 선우 100일이네. 내 아들 보러 가고 싶다. 진우 형 없을 때 갈게. 영자는 자리에 얼어붙은 채 켜진 화면을 바라보며 사정없이 흔들리는 동공을 감추지 못했다. 안방 문이 열리며 샤워를 마친 채린이 머리를 말리며 나오다 거실에 서 있는 영자를 보고 펄쩍 뛰며 놀랐다. 영자는 터져 나올 것 같은 심장을 짓누르며 평소와 다름없는 인자한 시어머니의 미소로 얼굴을 갈아 끼웠다. 대수롭지 않게 반찬을 두고 간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영자의 등 뒤로 채린이 허겁지겁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낚아채 숨기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영자는 벽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부르르 떨리는 주먹을 쥐었다. 내 아들을 보러 가고 싶다니 선우가 도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뱅뱅 돌았다. 며칠 동안 지옥 같은 의심 속에서 밤을 지새운 영자는 결국 결단을 내리고 다시 아들 집을 찾았다. 채린이 눈을 붙인 틈을 타 화장실에서 선우의 아기 칫솔과 아들의 면도기를 확보해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향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영자에게 흡사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끔찍한 고문과도 같았다. 마침내 도착한 두꺼운 등기 우편 봉투를 뜯는 영자의 손끝이 사정없이 떨렸다. 결과지 맨 아랫줄에 선명하게 박힌 붉은색 글씨는 영자의 신락 같은 희망을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다. 피검사자 진진우와 진선우는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확률 0%. 영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검사지를 쥔 채로 거실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다. 어머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진우 씨 아직 안 왔는데. 반찬 좀 넣어두고 가려던 참이다. 피곤할 텐데 쉬어라 나간다. 네.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 내 아들 보러 가고 싶다고? 선우가 누구 아들이라고?
아들의 승진과 선우의 100일을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고급 한정식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사돈 식구들과 아들 진우는 연신 싱글벙글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주도했고, 체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참한 아내의 얼굴로 진우의 밥 위에 고기를 얹어주었다. 그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앉은 영자의 품 안에는 접힌 유전자 결과지가 묵직하게 들어있었다. 당장이라도 저 가짜들의 웃음 가득한 낯짝에 서류를 집어던지고 상을 뒤엎고 싶었지만 영자는 눈을 감고 터져나오는 분노를 삼켰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판을 깨버리면 내 자식 가슴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피눈물이 흐를 것이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터였다. 가장 완벽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 뻔뻔한 며느리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영자는 철저한 가면을 쓰기로 했다. 눈을 뜬 영자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시어머니의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의 그릇으로 시선을 옮겼다. 아이고 사돈, 우리 채린이가 시집와서 복덩이 선우도 낳고 사위 승진도 시키고 아주 복덩이에요. 그럼요 장모님. 저 채린이 만나고 인생이 다 잘 풀려요. 엄마도 우리 채린이 엄청 아끼시잖아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저 선우 키우면서 어머님 마음 더 잘 알게 됐어요. 평생 효도할게요. 그래, 채린아 고맙다. 우리 선우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영리하고 예쁜가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구나. 선우 장례를 위해서 내가 아주 큰 선물을 준비 중이거든. 우리 집안의 진짜 핏줄에게만 줄 수 있는 강남 빌딩이랑 전 재산 상속 절차 말이다. 상속이라는 단어가 영자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채린과 사돈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번쩍 스쳐 지나갔다. 채린은 영자의 화사한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칼날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벌써 거대한 불을 쥔 것처럼 입꼬리를 감추지 못했다. 영자는 다정하게 웃으며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지만 속으로는 덫에 걸려들기 시작한 쥐새끼의 최후를 그리고 있었다. 고기 맛에 취해 독약인 줄도 모르고 삼키려는 여우를 향한 우아하고 잔혹한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식사 자리가 끝나고 며느리 채리는 부쩍 영자의 눈치를 살피며 평소보다 2배는 더 싹싹하게 굴기 시작했다. 강남 빌딩을 가문의 진짜 핏줄에게 물려주겠다는 시어머니의 선언이 채린의 깊은 탐욕을 제대로 건드린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영자는 이미 조용히 숨통을 끊어놓을 완벽한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다. 영자는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채린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캐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아이 문화센터 수업을 핑계로 외출해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과 외진 레지던스를 드나드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며칠 뒤 영자의 손에 들린 조사보고서에는 채린이 한 젊은 남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정하게 웃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들이 빼곡히 박혀 있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영자는 핏기가 가시는 충격에 입술을 깨물었다. 얼마 전 아들 진우가 이번 대기업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된 유능한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며 제 엄마에게 자랑스레 소개해 주었던 바로 그놈 민준이었다. 어머님, 이번 주 목요일에 선우 문화센터 끝나고 백화점 지하에서 맛있는 디저트 좀 사갈게요. 그래, 날도 더운데 애 데리고 다니느라 고생이 많다. 맛있는 건 많이 먹고 오너라. 아유, 어머님 생각해서 제일 달콤한 걸로 골라올게요. 늘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 나도 우리 선우랑 너한테 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는구나. 내 연남 민준과 짜고 내 아들의 돈을 빨아먹는 것도 모자라 감히 내 피땀 어린 강남 빌딩까지. 가짜 핏줄의 손에 쥐어주려 했다는 사실에 영자의 안에서 무서운 살기가 끓어올랐다.
당장이라도 민준의 회사를 찾아가 멱살을 잡고 사진을 뿌려 사지를 찢어놓고 싶었지만 영자는 이를 악물고 이성을 붙잡았다. 감정적인 폭로는 법정에서 재산 분할의 틈을 주거나 아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뿐이다. 영자는 가방을 챙겨 들고 국내 최고 승률을 자랑하는 이혼 및 상속 전문 변호사를 비밀리에 만났다. 영자가 테이블 위에 유전자 검사지와 불륜 현장 사진을 차례로 내려놓자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영자는 소리내어 싸우는 하책 대신 법이라는 가장 잔인한 올가미로 저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기로 결심했다. 변호사는 영자의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가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가장 완벽한 덫을 제안했다.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까지 탈탈 털어서 맨몸으로 쫓아내고 싶네. 방법이 있겠나?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사님. 저들이 재산에 눈이 멀어 스스로 증거를 남기게 만들면 됩니다. 내 아들 인생을 망친 대가야. 그 어떤 자비도 베풀 생각 없으니 법이 허용하는 가장 잔인한 판을 짜주게. 알겠습니다. 우선 사모님이 제안하신 유언장 작성 공증 자리부터 마련하시죠. 덫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영자는 아들 진우와 채린 그리고 사돈 식구들까지 모두 자신의 본가 거실로 불러들였다.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사가 끝날 무렵 영자의 신호에 맞춰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이혼 전문 변호사가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섰다. 며느리 채린과 사돈 어머니의 눈에 숨길 수 없는 탐욕과 기대감이 서서히 차올랐다. 영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내 나이가 있으니 재산 정리를 확실히 해두고 싶다며 변호사에게 공증 유언장 서류를 낭독하게 했다. 변호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영자의 강남 빌딩과 예금, 자산을 모두 손주 진선우에게 상속한다는 대목을 읽어내려가자 채린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이어지는 변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상속 집행 시점에 반드시 사후 유전자 검사를 재확인하여 아들 진우의 친자임이 법적으로 증명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불일치할 시 전액사회에 환원한다는 특약 조항이었다. 사돈 어머님, 아이고, 이렇게 큰 결단을 내려주시다니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 자식과 내 진짜 핏줄을 위한 일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변호사, 조항을 읽으세요. 본 유언에 따른 상속은 피상속인 사후, 손주 진선우와 자녀 진진우의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거쳐 99% 이상 일치함이 증명될 때 하나여 집행한다. 만약 단 0.01%라도 불일치할 시 본 상속은 즉시 무효가 되며 재산은 전액 재단에 기부된다. 어머님, 죄송해요. 찻잔을 놓쳤네요. 손이 갑자기 미끄러져서. 순식간에 얼굴이 흙빛으로 변한 채린이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파르르 떨리는 채린의 손가락과 경악으로 물든 눈동자를 영자는 아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진우가 깜짝 놀라 채린의 손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는 동안 영자는 깨진 찻잔 파편 위로 가느다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도망칠 구멍은 전부 막혔고 며느리는 이제 제 발로 지옥문을 열어야 하는 기로에 섰다. 영자의 눈빛 속에서 독약이 든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쥐새끼를 향한 잔혹한 심판의 시간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찻잔 파편을 치우는 채린의 손은 눈에 띄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유언장의 특약 조항은 채린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고 시어머니 영자의 인자한 미소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승사자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채린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손톱을 뜯으며
거실을 서성였다. 영자가 죽고 나면 가짜 핏줄인 게 들통나 강남 빌딩은커녕 한 푼도 못 건지고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었다. 다급해진 체리는 야근 중인 남편 몰래 세컨드폰을 꺼내어 내연남 민준에게 연락을 취했다. 다음 날 늦은 밤 두 사람은 영자의 눈을 피해 교외의 한 한적한 무인 호텔방에서 미래를 가졌다. 체리는 민준의 품에 안겨 흐느끼며 영자가 죽기 전에 아들의 인감도장과 빌딩 서류를 훔쳐서 필리핀으로 도망치자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모의를 시작했다. 민준아, 나 무서워. 그 노인네가 유언장에 친자 확인 조항을 넣었어. 우리 선우 가짜인 거 들통나면 끝장이야. 뭐? 친자 확인을 한다고? 시발, 진작 늙은이 재산 빼돌렸어야지. 이제 어쩔 건데? 방법은 하나뿐이야. 진우 씨 서랍에 있는 인감이랑 위임장 다 훔쳐서 건물 담보 대출부터 받자. 그거 들고 당장 해외로 뜨는 거야. 미쳤어? 그게 쉬운 줄 알아? 걸리면 우리 둘 다 철창행이야. 인간의 탈을 쓰고 제 자식의 인생을 도둑질하려는 두 남녀의 추악한 대화를 문 밖의 영자는 소형 녹음기를 쥔 채 전부 듣고 있었다. 심부름 센터를 통해 이들의 미래 장소를 알아내어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을 열고 나오는 채린과 민준의 눈앞에 어둠 속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영자의 서늘한 실루엣이 드러났다. 귀신을 본 듯 경악하며 주저앉는 채린을 뒤로하고 영자는 한 걸음 걸어나가 민준의 턱 밑에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다. 봉투 안에는 민준이 목숨 걸고 진행 중인 대기업 프로젝트 계약서와 그의 시골 부모님 집 주소, 그리고 그동안 채린과 주고받은 음란한 문자 내역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영자는 단 한마디의 고함도 지르지 않고 연륜에서 나오는 묵직한 압박감으로 민준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았다. 사모님, 이게 무슨 오해이십니다. 저는 채린이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내 손으로 내 삼류 인생을 진짜 시궁창에 쳐넣고 싶지 않다면 오늘부로 내 아들 주변에서 조용히 증발해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 놈이 대기업이랑 맺은 계약 파기시키고 내 부모 집 앞에 이 더러운 사진들 다 도배해 주랴? 선택은 내가 해라. 내 아들 눈앞에서 당장 꺼질 건지 아니면 법정에서 평생 썩을 건지. 영자의 서슬 퍼런 경고의 사지가 떨린 민주는 채린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제 가방만 챙겨 복도 끝으로 도망쳐버렸다. 가장 믿었던 불륜남에게 한순간에 배신당해 홀로 남겨진 채린은 바닥에 엎드린 채 영자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눈물로 싹싹 빌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자는 채린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단호하게 내려다보았다. 영자는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아들과 손주 이름을 올리지 말라며 차가운 음성을 내뱉었다. 당장 집안 싸움으로 번져 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대신 영자는 철저하게 계산된 합법적 파멸의 외통수를 치기 위해 며느리를 본가 서재로 불러들였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영자가 고용한 최고 승률의 이혼 전문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어둔 채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진우 씨한테는 제발 말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내일 오전 10시까지 내 본가 서재로 와라. 아들 빼고 너 혼자 몸만 와. 어머님, 제발이요. 선우를 봐서라도 한 번만. 아직 진우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 자식 가슴 찢어지는 꼴 내 손으로 보기 싫으니 내일 내가 직접 도장 들고 와서 조용히 협의 이혼 서류에 사인해라. 안 그러면 내 친정족보까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해 버릴 테니까. 영자의 본가 서재에는 숨이 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체리는 약속된 오전 10시에 맞춰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순순히 물러설 생각은 없었던 모양인지 눈빛에 도끼가 서려 있었다. 영자는 테이블 위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불륜 사진, 그리고 이혼 합의서를 나란히 내려놓았다. 체리는 서류들을 힐끗 보더니 갑자기 뻔뻔하게 안면을 바꾸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높였다. 영자는 그런 며느리의 발악을 가소롭다는 듯 쳐다보며 미리 대기시켜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불렀다. 변호사가 건넨 태블릿 PC 안에는 채린과 민준이 무인 호텔에서 재산을 빼돌려 도망치자고 모의한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다. 형사처벌과 친정의 파멸이라는 단어가 변호사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그제야 체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어머님, 이런 조작된 사진 몇 장으로 저를 쫓아내시게요? 진우 씨가 저를 얼마나 믿는데. 그러세요? 법대로 해요, 법대로. 참 얄팍하구나. 내가 법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 바닥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으로 모셔왔다. 변호사, 읽어주게. 부인께서 재산을 빼돌리려 모의한 정황은 명백한 형사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순순히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시면 형사 고발은 면하겠지만 거부하시면 친정 부모님 집까지 가압류가 들어갈 겁니다. 어머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우 씨한테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선우를 봐서라도 제발이요. 본가에서 쫓겨나듯 나온 체리는 불안감과 악에 받쳐 머리가 돌지경이었다. 이대로 조용히 물러나면 위자료는커녕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었기에 체리는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진우의 앞에 체리는 뺨에 붉은 자국을 만든 채 눈물 범벅이 되어 무릎을 꿇었다. 체리는 영자가 자신을 의부중 환자로 몰아 사람을 시켜 미행하고 가짜 서류로 협박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뺨까지 때렸다며 거짓 연기를 펼쳤다. 순진하고 착한 진우는 아내의 엉망이 된 얼굴과 눈물에 이성을 잃고 분노했다. 평소 고부 갈등이 심하지 않다고 믿었던 진우였기에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떨리는 손으로 영자에게 전화를 걸어 생전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진우 씨, 어머님이 나를 사람 붙여서 감시하셨대요. 내가 바람을 피웠다면서 말도 안 되는 가짜 서류를 들이밀고 뺨까지 때리셨어요. 무서워서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뭐라고? 엄마가 당신을 때렸다고?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왜? 엄마, 아무리 체린이가 마음에 안 드셔도 어떻게 사람을 미행하고 모함하세요. 제 처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뺨까지 때리십니까? 저 진짜 이제 어머니 안 볼 겁니다. 진우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여자의 눈물에 속지 마라. 내일 아침 당장 본가로 오너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진실이 있다. 아들의 거친 항해 전화를 끄는 영자의 가슴은 도끼로 찍힌 듯 아려왔지만 눈빛만큼은 더없이 단호해졌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분노 가득한 얼굴로 본가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다. 거실에는 영자와 이혼 전문 변호사 그리고 심부름센터 직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진우가 체린을 감싸며 따지려 들자 영자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커다란 TV 화면에 전원을 켰다. 화면에는 며느리 체린이 내연남 민준과 다정하게 호텔로 들어가는 블랙박스 영상과 목요일마다 미래를 즐긴 사진들이 차례로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우와 진우의 이름이 적힌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다. 친자 확률 0%라는 붉은 글자를 본 진우는 서서히 핏기가 가시며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엄마, 대체 이게 다 무슨... 이 사진 속 남자, 내 프로젝트 담당 디자이너잖아요. 왜 체린이가 이 사람이랑...
진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화면 맨 마지막 서류를 보거라. 내가 목숨보다 아끼던 선우, 내 자식 아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검사가 잘못된 거예요. 채린이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다고요. 진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이 늙은 애미가 미리 알아채지 못해서 내 가슴에 이런 대못을 받게 만들었구나. 하지만 내 자식이 평생 남의 자식을 제 피부치인 줄 알고 가짜 인생을 살게 둘 수는 없었다. 진실을 마주한 진우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하지만 어머니 영자의 단호한 보살핌 속에서 이내 무섭게 돌변하여 이성을 찾았다. 영자가 붙여준 국내 최고 승률의 이혼 전문 변호인단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며 참혹한 법적 심판의 막이 올랐다. 진우는 채린을 상대로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한 역대 최고 액수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양육권 박탈은 물론 그동안 채린이 부부 공동 명의와 진우의 명의로 빼돌렸던 은닉 재산에 대해 샅샅이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에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과 호텔모의 녹취록, 유전자 결과지는 그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유죄의 증거가 되었다. 채린은 친정 식구들까지 동원에 매달려 보려 했지만 법에 심판대는 냉혹했다. 진우 씨, 내가 다 설명할게. 한 번만 만나줘. 나 진짜 민준이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랬단 말이야. 제발 내 전화 좀 받아줘. 당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이제 법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들을 거야. 내 인생과 우리 어머니를 속인 내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민준아, 너 어디야? 왜 전화를 안 받아? 늙은이가 눈치챘어. 우리 다 망했다고. 제발 나 좀 구해줘.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법원은 전적으로 영자와 진우의 손을 들어주었다.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이 며느리 채린에게 있음이 인정되어 재산 분할은 단 1원도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진우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가짜 핏줄이었던 선우 역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진우의 호적에서 완전히 파여나갔다. 아이의 친부인 민주는 이미 영자의 압박과 대기업 소송 위기에 겁을 집어먹고 아이의 양육을 전면 거부한 채 잠적해버린 뒤였다. 결국 법적,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고립된 채린은 홀로 아이를 안고 맨몸으로 길바닥에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아파트 계약까지 해지되어 이삿짐 상자 딱 하나만 들고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 채린의 앞을 영자가 탄 고급 세단이 가로막았다. 어머님, 저 이제 갈 곳도 없어요. 친정에서도 호적 파내겠다고 난리예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 영악한 머리로 남의 자식 앞길 망치고 내 재산 탐낼 때는 이런 결말쯤은 예상했어야지. 선우는 아무 죄 없잖아요. 이 불쌍한 애를 봐서라도 방 한 칸만, 제발 살 길만 열어주세요. 남의 핏줄로 내 아들 인생 가로채려 한 대가다. 내 자식 눈에서 피눈물 빼놓고 내가 무사할 줄 알았더냐? 2번 다시 내 아들 주변에 알짱거리지 마라. 그땐 정말 내 목숨줄을 끊어놓을 테니. 차가운 가을바람이 부는 미소 띤 오후, 본가 마당에서 영자와 진우는 나란히 서서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옥 같은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는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진우는 어머니의 눈물겨운 헌신과 사랑 덕분에 한층 더 단단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영자는 탐욕의 미끼로 썼던 강남 빌딩의 상속을 무기한 연기하고 그 재산의 일부를 미혼모 시설과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아들 진우 역시 주말마다 어머니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며 거짓으로 가득했던 과거의 삶을 털어내고 진짜 삶의 활력을 되찾아가기 시작했다. 영자는 나란히 걸어가는 아들의 듬직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엄마, 그동안 불효자식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전 평생 가짜 속에서 살 뻔했어요. 지나간 일은 마음에 두지 마라. 내 자식이 바른 길로 돌아왔으면 이 애미는 그걸로 다 보상받은 게야. 이제 진짜 엄마 곁에서 효도하면서 남은 인생 바르게 살게요. 그래.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이 아니고 법 서류에 이름이 적혔다고 다 내 자식이 아니란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내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곁을 지켜주는 이가 진짜 내 인생의 조각이지. 가짜는 결국 무너지고 진실만 남는 법입니다. 영자 여사님의 영리한 복수를 응원하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